안녕하세요. 알고 가는 미래 입시 디자인하다 미드라운 원장 성은쌤입니다. 오늘은 중앙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중앙대는 모집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5개나 되는데 이 모집 전형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미대들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의 모집 전형은 실기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실기, 수능 일반, 이렇게 2개의 전형이 있고요. 각각의 전형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수시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다단계 전형이 뭐냐, 1단계에서 교과와 출결로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모집 정원의 20배수를 뽑는 거예요. 1단계에서. 이 1단계에서 성적으로 이제 산출하는데, 이 산출하는 과목은 국어, 영어, 사회, 이 3과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0배수 안에 든 학생들은 2단계에서 실기 80, 그 다음에 학생부 20이라는 점수 체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으로 거의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돼서 내신 점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거의 실기로 당락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기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면 19학년도는 이걸 통합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 거는 이제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17학년도와 18학년도를 기준으로 올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예는 3점대, 산업은 2.80이었던 때가 있고 3.47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의 점수 차이가 좀 생겼죠. 그 다음에 시각과는 2.80인데 2.08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았던 해도 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차이는 생기지만 어쨌든 이 정도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지원한 학생들의 실기 점수는 굉장히 높은 편. 실기 점수가 굉장히 높죠. 93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정도 되니까 본인이 이 대학교를 쓴다고 하면 실기에 대한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 기본적으로 거의 93점은 받아야 되니까. 그 정도 실기력을 갖고 학생부 성적이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충분히 중앙대 수시를 한 번쯤 지원해 볼 수 있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되냐면 교과에서 나오는 점수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은 교과 70%, 근데 교과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봅니다. 그 다음에 출결봉사가 30%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나오는 각 과목의 등급을 가지고 그 등급 안에 들었으면 합격인 거고 못 들면 불합격이 돼요. 그래서 이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 과목이 있는데 이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을 합해봐서 합이 5다. 5등급 안에 들면 합격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는 그 중에서 2과목의 뭐 평균 등급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등급을 본다는 거고, 한국사는 무조건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 5였어도 한국사가 5등급 미만으로 가면 5등급 이하죠. 5등급 이하로 가면 이제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 실내 환경은 2.45, 2.39, 그래서 2.4대 정도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패션은 2.84, 2.69, 그래서 2.7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서류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이 서류는 뭐가 주축이 되냐면 이 자소서예요. 교사 추천서는 학교에서 받으면 되고요. 생기부는 어쨌든 그냥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자소서를 학생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혼자 준비하기 힘들면 이제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죠. 네. 뭐 대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가에 대한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자소서를 쓰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앙대에서는 다빈치형 인재전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면 되고, 이 다빈치형 인재전형도 학생부에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너무 낮은 학생은 사실 자소서의 1번 문항, 학업에 본인이 얼마나 영향을 기울였는가가 1번 문항이거든요. 자소서에서 그거에 대한 설득을 교수한테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점수면 설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신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낮아도 3등급 대 학생들이 써야 합니다. 정말 자소서를 잘 쓰면 낮은 등급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험을 하시려면 좀 각오는 해야 되겠죠. 네. 패션은 3점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등급을 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어떤 학과를 쓸지, 뭐 학과에 대한 고집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중대를 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 등급에 따라서 자소서를 좀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시 수능 일반 전형은 뭐냐면 수능으로 뽑는 겁니다, 학생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학이 이제 필수로 반영되고요. 한 가지 탐구에서 여기 한문이나 제2외국어 같은 과목이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중앙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도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탐구 두 과목을 매우 잘하면 모르겠는데 한 과목은 잘하고 한 과목은 잘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원서 접수를 할 때 이 한문이나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탐구 하나를 잘 못 봤더라도 찍어서라도 잘 본 이 과목이 탐구 하나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 학과에서 모집합니다. 특히 패션은 22명이나 되는 인원을 뽑죠. 일반 전형에서. 자, 정시 수능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보는데 실기도 본다예요. 수능 반영률이 좀 높지만 대부분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중앙대를 쓰기 때문에 실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좀 결정되죠. 국어는 50%, 탐구 50%. 이 영어, 한국사 가산하고 밑에 탐구 한 과목 대체는 일반 전형하고 같습니다. 전 학과에서 모집합니다. 수능 과목 반영 지표를 보면 반영 지표는 표준 점수입니다. 국어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고요. 변환 표준 점수는 한번 얘기했었는데 한번 더 얘기하면 탐구에서의 이 변별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학교에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새로 산출하는 점수다 라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는 각각 가산한다. 중앙대 수능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데 좀 다른 대학교와 좀 다릅니다. 계산식이.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국어는 본인이 받은 취득 점수, 이게 표준 점수라고 했죠. 표준 점수에다가 반영 비율이 50%예요. 그래서 0.5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곱하기 5를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곱하기 5는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대가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중대 계산식은 이렇다. 그 다음에 탐구는 탐구 두 과목에서의 변환 표준 점수를 더하고 반영 비율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앙대 작년에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100분위가 본인이 탐구에서 100을 받으면 66.22를 줬어요. 그 다음에 90을 받으면 63점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변환 표준 점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00분위에서는 10점씩 이렇게 차이 나도 실제로 점수 차는 더 적어진다. 그래서 100분위보다 변환 표준 점수가 좀 유리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어떠한 경우가 하나 생기냐면 작년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100을 받은 애가 표준 점수가 72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72점을 받은 학생은 66.2로 떨어지는 거죠. 뭐 떨어져도 굉장히 높은 점수, 최고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본인이 받은 수능상에서의 표준 점수보다는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로 가산되는데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여기 3등급 이하 구간이 점수가 좀 올라가 있어요. 더 낮았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점수가 좀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총점이 영어 점수가 좀 올라가서 한국사는 5등급까지는 10점이고 9등급이 8.4점이라 큰 차이는 없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능 반영 비율이 60%라고 하면 보통 총점이 600점이어야 되는데 이 중대 계산식으로 제가 올 1등급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봐도 600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대는 60%라고 해도 총점이 600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국어의 표준 점수가 121점인 학생은 여기 121점에다가 반영 비율 곱하기 5 해서 나온 점수 302.5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본인이 받은 100분위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한번 해봤더니 62.01, 그 다음에 56.65가 나와요. 근데 표준 점수 생윤에서 원래 본인이 받은 표준 점수가 61점인데 좀 올라가죠. 근데 사무는 본인이 받은 점수보다는 좀 내려가요.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가 본인한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100분위보다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적지만 본인이 실제로 받은 표준 점수랑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개의 점수를 그대로 더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 곱하기 5 해서 나온 점수, 이 두 개의 점수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영어의 4등급, 그건 88점이거든요. 올해부터 88점 더하고 한국사 5등급은 10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다 더하면 나온 점수가 있죠. 이거에다가 중앙대는 수능의 총 반영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0.6을 곱해요. 그러면 이 총점이 나오죠. 제가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거의 매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해 봐서 400점이 넘는다, 40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 중대를 쓰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좀 세부 조정은 될 수는 있는데 절대 무리는 없다. 실기를 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1점도 합격하는 걸 봤거든요, 공익과에서. 그래서 400점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중대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요즘에 수시나 뭐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영상이 너무 오랜만에 촬영돼서 올라가는데 죄송하고 최대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